네. 네. 저는 원격형으로는 카드 뉴스를 만들고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에는 실험 실습을 해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주제는 기후변화와 식생활을 주제로 이렇게 수업을 운영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떤 점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유의해야 되는지에 좀 중점을 두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 뭐였냐면 오마중학교의 정영희 수석님이 이 카드 뉴스를 먼저 하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성폭력을 주제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사진으로 출력해서 전시까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냥 카드뉴스 온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되지라고 정용희 수석님의 수업을 섣부르게 따라했다가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성폭력 말고 이제 다른 주제로 하고 싶어가지고 우선은 사전 조사를 먼저 했어요. 아이들에게 너네 만약에 카드뉴스를 만들면 어떤 주제로 하고 싶냐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먼저 이렇게 사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학기 초부터 계속 식품 첨가물이나 아니면은 식품 첨가물이나 당 섭취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그것도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식품 안전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2명 선택하고 다른 분도 2명 선택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그건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비췄고요. 또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또 식품 산업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뭐 밀키트나 HMR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지만 역시나 0표를 받는 등 극단적인 선택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면 미래 식량.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닥쳐있는 생활의 문제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각 반마다 이렇게 너네 카드뉴스 만들면 어떤 거 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식품 안전이나 식품 산업으로는 못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주제를 그럼 미래식량이나 코로나를 아우를 수 있는 나중에 논술형 평가로 진행을 해서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네. 미래식량이나 코로나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래식량이나 이런 코로나를 아우를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수업에서 하는 성취 기준이나 교과 내용하고 좀 맞물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주제를 던져주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만의 도식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생산 과정에서는 육식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이제 육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식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입산 식품과 푸드말리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식품의 폐기에서는 음식물 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이로 인해서 CO2가 배출되고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은 또 뭘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육식 소비의 증가에 대한 대안은 채식 그리고 미래식량 그다음에 푸드마일리지의 증가에 대한 대안은 로컬 푸드 그리고 음식물 처리 비용의 증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그래서 이렇게 도식도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식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거하고 묶을 수 있는 접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기후변화의 하나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일어난 원인이 그 무분별하게 자연을 산림을 파괴하면서 동물과 인간의 접점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이다. 즉 기후변화의 결과로서 코로나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오히려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CO2가 더 많이 배출이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빠져 있다.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기후변화와 식생활을 주제로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주제 중에서 한번 골라봐라라는 이제 계획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용을 또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잔머리?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아이들한테 조금 이 내용들을 네. 이 전체 내용을 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 도식도는 설명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은 영상을 하나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영상을 하나 찾은 게 이 황준원 그 유튜버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학회 때에도 그 저희 연구회에서도 강의도 와주셨는데 이분이 저희 과목의 특성하고 굉장히 잘 맞으세요. 이분의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분 거 좀 많이 찾아서 조금 수업에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침 또 식사의 미래라는 영상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보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나서 괜찮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니 이분의 영상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식사의 미래를 어떻게 잡았냐면 어떻게 생산하실까? 네.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산을 할 거냐 했더니 제가 처음에 잡았던 그런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생활을 해야 한다. 식용곤충, 식물성 고기, 배양류,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화두로 잡고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 내용에서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증가, 지속 가능한 음식 소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존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공존이라는 것을 화두로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미래의 식생활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내용들과 맞아 떨어지는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됐고 이 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마치 기조 강연처럼 우리 연구회나 이런 학교에서 기조 강연하는 것처럼 이제 이 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정과 수업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으면 결론은 기후변화와 미래교육, 미래식생활 이런 것들과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다 수업하는 방식이 다르시니까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주안점을 두시고 이렇게 주제를 잡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의 생산과 이동 폐기 과정에서 CO2가 배출이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축이 필요하니 우리는 이러한 대안들을 실천해서 식생활로 인한 기후변화를 한번 막아보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운영했냐면 저희가 지금 1학기 동안은 계속 3분의 1 등교였잖아요. 저희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주 등교하면 2주 온라인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온라인 때는 카드 뉴스만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때는. 카드 뉴스만 만드는데 구글 공유 문서나 미리 캔버스를 가지고서 만들고 그다음 학교 오면 이제 무조건 실험 실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 식생활 주제에 맞게 4가지의 실험 실습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카드 뉴스 만들다 실험 실습 한번 해보고 다시 카드 뉴스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대로 수행평가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원격형 카드 뉴스는 수행평가 20점으로 해서 그 구글에서 그 온라인상에서 하는 계속 과정평가를 20점으로 매기고 결과물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등교했을 때 실험 실습 4가지는 모아서 과정평가, 보고서 평가에서 20점, 20점, 40점으로 해서 평가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격형 카드 뉴스 만들기예요. 예. 그래서 원격형 카드 뉴스 만들기는 2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다 이렇게 올린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거나 자료 조사하고 정리하고 스토리보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뉴스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미리 캔버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작권 없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드뉴스 결과물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폼은 그 온라인 원격 도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다는 거. 네. 네. 수행평가 세부계획 점수표. 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네. 조금 이따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그냥 먼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기후변화와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카드뉴스를 만들었는지 결과부터 보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는 아까 했던 교육과정 재구성상 중에서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내 거 카드뉴스를 보고 반 친구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들마다 다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기 말고 미래식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육류 소비 실태가 이렇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CO2 배출, 메탄가스의 배출은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미래식량은 배양류, 식물성 고기, 식용곤충이 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제품으로 출시된 것은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 메시지, 우리가 한번 미래식량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기 덜 먹고 환경 지키고 라고 해서 이렇게 메탄가스 발생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섭취를 줄여야 하느냐? 환경적인 면, 경제적인 면, 건강적인 면 이렇게 본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더 굉장히 똑똑한 친구라서 고기에 세금 부과하는 것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에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부과하면 육류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고기세만 부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발적인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느냐까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굉장히 잘한 친구예요. 누구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최상위권 학생의 결과물이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제 이 학생은 그렇게 특출난 학생은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도대체 플라스틱이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 제목이 막상 해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플라스틱 하라고 하면 애들이 플라스틱의 그런 먹는 거랑 그렇게 관련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식생활이니까. 그런데 이제 공장형 플라스틱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소수에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버리느냐, 그리고 플라스틱의 종류는 이렇게 많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인간의 몸에도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또 친환경 용기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용기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분해 과정과 기간에 이렇게 걸리며 실제로는 지금 GS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풀무원이나 CU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용기를 사용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됐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로 한 친구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왜 증가하며 이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 온실가스 배출, 그러니 가정과 식당에서 이렇게 실천하자. 네, 이렇게. 자, 로컬푸드도 이제 로컬푸드 왜 안 좋으냐, 왜 로컬푸드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모두 로컬푸드를 이용하자.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생 결과물이 나왔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학생들 거는 A인 학생들이에요. A인 학생들.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반에 저희가 30명 정도인데 10명에서 13명 정도는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에서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 정도까지 이렇게 A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순서는 1번부터 6번까지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까 그 교육과정 재구성했던 그 전체 틀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을 하고, 네, 그리고 다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꽃기법을 활용해서 주제망을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내가 대체 조사할 내용이 뭔지,
를 찾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분석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미리 캔버스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대로 진행했는데요. 제가 정영희 수석님을 따라했다고 했잖아요. 이 순서를 정영희 수석님을 따라한 건데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너무 체계적이고 생각보다 이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이 너무 정교해서 아이들이 이 정교함에서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이게 일탈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딱 잡아주는 그런 순서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이 진행하시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하실 거면 시간이 없거나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시고 싶다면 요 6단계를 조금 더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을 제가 좀 추천해 드릴게요. 예. 요렇게 하니까 스텝 바이 스텝 정확하지만 좀 힘이 들 수 있다. 그러니 좀 줄여서 운영하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주제를 선택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고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기후변화, 미래식량, 코로나와 기후변화, 푸드 마일리지와 로컬푸드, 음식물 쓰레기 채식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종류나 문제점, 예방 방안, 해결 방안, 우수 사례, 피해 사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이제 사전 배경 지식은 이론 수업은 선생님들이 정하셔야 돼요. 저는 아까 그 주제여는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또 기초가 되는 동영상 한 2개 정도랑 저의 간단한 설명 정도로 이론 수업을 했는데 만약에 학습자 수준이 조금 낮으면 이론 수업을 조금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학습자 수준이 높으면 조금 러프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얼마만큼 하고 들어가실지는 선생님의 스타일이나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동영상 한 2개 정도 하고 요거 틀을 제가 설명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저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3분의 1 정도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끝나고 결과물을 보니까 마지막 그 하위권 3분의 1까지 다 끌고 가시려면 이론 수업을 좀 꼼꼼히 하실 필요는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 수준에, 그러니까 학습자 수준에 맞추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그래, 관심 주제를 한번 적고 이거를 왜 선정하는지 한번 적어봐라. 예,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는데 하다 보면 조금 달라지는 아이들도 생겨요.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그대로 갈 수 있게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게 되면 좀 힘들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단계는 주제망을 만드는 연꽃기법이거든요. 연꽃기법.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다 자기가 만약에 미래식량을 선택했다. 그러면 미래식량을 검색해서 나오는 4가지를 쓰고 그 4가지를 다시 여기에다 똑같이 옮겨 적은 다음에 주변을 둘러싸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이것도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학교 아이들은 좀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연습부터 먼저 시켰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반이다. 그러면 자 8반을 주제로 해서 연꽃기법으로 한번 연습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글 문서죠. 요걸로 이제 해가지고 4명 들어오게 해서 뭐 1번 칸 담당은 누가 하고 2번 칸 담당은 누가 하고 3번 칸 담당은 뭐 인땡땡 뭐 4번 칸 담당은 정땡땡이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쉬운 주제부터 하면은 조금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더라고요. 근데 다짜고짜 주면은 좀 이상하게 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후변화나 이렇게 8반이나 이렇게 좀 쉬운 주제를 먼저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글씨가 조금 연필로 하다 보니까 좀 글씨 진한 아이들 걸로 사진을 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로 검색해 보니 문제점도 나오고 사회적 해결 방안도 나오고 배출 불가능한 품목, 개인적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또 가운데로 이동을 시켜서 또 삥 둘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시켰죠. 얘도 푸드 마일리지와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봐라. 검색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검색을 해야 되니까 온라인 수업 때 굉장히 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검색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래서 3번은 이제 조사의 내용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래식량으로 해서 이렇게 연꽃기법을 해보니
아,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이죠. 예. 그래서 이 단계를 다 지키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 제가 이게 힘들 수도 있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의 내용이 뭔지를 찾고, 예,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죠. 얘도 음식물 쓰레기로 이렇게 연꽃기법 해보니, 아, 내가 조사할 내용이 요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단계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제로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제 이렇게 준 건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준 건데, 이제, 내가 조사할 내용이 생겼으면 이거를 이제 직접 찾아서 여기다 정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처와 제목, 링크, 조사 내용 이렇게 써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국내 육류 소비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쪽 링크에서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네 가지 형식 지키게 하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반에서 이제 좀 약간 똑똑하고 잘 알아듣는 친구들은 딱 요 형식에 맞게 딱 내는데, 이 30명을 다 요 형식에 맞추지는 못했어요. 저도. 절반은 실패했어요. 요 형식대로 못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링크 안 붙이는 애, 제목 안 붙이는 애, 뭐 내용을 안 갖다 붙이는 애 막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범위나 한계를 좀 설정하시고 하시면 되고, 이 형식에 다 맞게 모든 학생이 하는 거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단계가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릅니다.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건데,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보여지는 화면, 메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거를 이제,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여기 스토리보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좀 약간 설명을 했던 게 저의 그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저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이 메시지를 고려하라는 거를 1차 시부터 말하지 않은 게 저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네. 아이들이 계속 이거를 생각하면서 해야 자료도 거기에 맞게 조사하고 연꽃기법도 거기에 맞게 조사하고 스토리보드도 여기에 맞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카드 뉴스를 봤을 때 우리 내 카드 뉴스를 보고 우리 반 친구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늘 생각하도록 1차 시부터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냥 정말 그런 검색한 거를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봤을 때 하나의 스토리처럼 쭉 이어져서 마지막에,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그런 복붙의 결과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1차 시부터 귀에 피가 나게, 귀에 진짜 피가 쏟아지도록 메시지를 생각하도록, 네 카드 뉴스를 보고 친구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 바라니,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니? 라는 것을 꼭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1과 장면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에 맞게 네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거고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네, 이것도 모든 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30명을 다 그 피드백을 끊임없이 해주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뭐 뒤죽박죽한 아이들도 있고 잘한 친구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장면마다 어떤 이미지와 어떤 글자와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 계획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카드뉴스에 넣을 내용을 여기다 다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막 건성건성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어떤 거 넣는다, 뭐 어떤 거 넣는다 그냥 제목만 띡띡 써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네. 총 몇 차시냐고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제가 끝나고 다시 질문도 한꺼번에 받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장면 5, 장면 6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장면 1에는 제목을 넣고 장면 6에는 제발 마무리와 결론 메시지를 넣어라 라고 100번을 얘기했지만 피드백을 100번, 1000번 해줘도 못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터졌어요. 장면 1에 제목 넣으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장면 6에 내용 넣지 말고 조사한 내용 넣지 말고 너네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넣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정말 속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 장면 2, 3, 4, 5에는 뭐 필요성이나 종류, 사례, 문제점, 해결 방안을 넣으라고 했는데
피드백 해줄 때마다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2, 3, 4, 5에 연결되는 거에 논리적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필요성인데 그걸 줄이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 피드백 해주다가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어요. 이거 계속 이게 이 다음 장면에 왜 이게 나오는데? 그럼 애들이 글쎄요. 몰라요. 계속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수업에서 제일 힘들었어요. 피드백 해줄 때. 아이들은 논리가 없어요. 복붙이 너무 습관화돼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왜 기후변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음 장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 이거 왜 나오는 거야? 글쎄요, 검색하니까 나오는데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장면마다 순서와 내용을 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면 1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도록 하고 장면 2에는 뭐 필요성을 넣고 장면 3에는 문제점을 넣고 장면 4에는 뭐 해결 방안을 넣어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고 만약에 학교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다. 우리 학교 애들은 너무 잘한다. 그러면 스스로 순서와 그 내용을 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 자율성을 좀 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 자율성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하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1부터 6까지 그 논리 정연하지 않은 그 순서들을 피드백해 주느라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게. 예. 그래서 그거만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리 캔버스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사실은 연습을 했어요. 언제 연습을 했냐면 그런 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왜 뭐 1시간 남고 막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수업하기 애매한 날. 이런 날에 그냥 그럼 우리 한번 뭐 이렇게 들어가서 뭐 로그인도 해보고 뭐 글자 색깔도 한번 바꿔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미지로 저장해서 한번 뭐 채팅창에 보내봐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연습을 하고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카드 뉴스 형식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템플릿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맞는 이미지와 내용으로 고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장면 짬뽕이 푸드마리즈와 로컬 푸드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글자와 이미지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캔버스 수업하실 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구글은 우리가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검사가 가능하잖아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근데 이 미리 캔버스는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걔가 저장해서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미리 캔버스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 공유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하기를 누르고 여기 URL 복사가 있거든요. 그 URL 복사해서 구글 슬라이드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면 선생님이 수시로 들어가서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1번부터 31번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자기 그 구글 슬라이드 장을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학번하고 이름을 집어넣고 자기 거 링크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라고 해요. 예, 이것도 속이 터져요. 그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만 제가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주소창을 복사하는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반드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 거가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이번 슬라이드 뭐, 그래, 이거 논리가 안 맞지? 이거 논리가 제목 이거 바꿔? 뭐야, 이거, 이미지 이거 안 어울리잖아? 이미지 이거 다른 걸로 바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수정 권한이 없고, 다른 친구들도 여기 와서 수정할 수 없어요. 본인만 수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구글 슬라이드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미리 캔버스지만 수시로 선생님이 들어가서 검사하고 피드백 주고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 링크로 들어가면 짜자잔 하고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카드 뉴스예요. 예. 그래서 카드 뉴스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학생들은 A예요. 완전 A. 그러면 B 수준인 학생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B 수준인 학생들은 그냥 이미지하고 텍스트 정도. 이미지하고 텍스트 정도 제가 한 명 정도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하거든요. B 수준 학생들은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A인 학생들은 내용이나 이미지나 논리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B 학생들은 뭐 내용은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이미지하고 내용하고 조금 부족하다거나 요 정도까지는 해요. 근데 B 학생들하고 C 학생들을 그러니까 B나 C나 다 모양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B와 C를 구분짓는, 그러니까 B인 학생들과 C인 학생들을 구분짓는 정확한 기준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 B인 학생들은 논리는 그나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쪽에 미래 식량이 필요한 이유를 기후 변화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육식 소비를 하고 있는데 육식 소비로 인해서 CO2, 메탄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기후변화를 일으켜. 그러면 그런 기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들에 대한 대안으로 식물성 고기를 제시했죠. 그러면 여기 식물성 고기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식용곤충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C인 학생들은 아무 내용이나 갖다 붙여요. 그냥 인터넷에 자기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식용곤충이 CO2를 줄일 수 있는 내용 말고 식용곤충은 맛이 없다. 혐오감이 든다.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B인과 C인 학생 이렇게 구분이 되고 D인은 말 안 해도 아시죠? D하고 E는 이렇게 할게요. 네. 실험 실습은 그 기후변화와 식생활 관련해서 4가지 실험 실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교하면 그냥 무조건 실험 실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실험의 실험 실습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거든요. 공통점 첫 번째는 무조건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더 2시간이 걸려서도 안 되고 다음 차시까지 이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등교하는 거는 3분의 1 등교이기 때문에 이때 등교했을 때 1시간 만에 모든 수업을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실험은 1시간짜리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4가지 모두 다 제가 이제 9개 반인데, 3학년이 9개 반인데, 전부 다 대충 한 10만 원 정도. 한 실험당 대충 한 1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하는 방안. 그러니까 싸고, 돈이 얼마 들지 않고, 그 다음에 1시간에 할 수 있는 거를 공통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4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식물성 고기인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학습지를 조금, 이렇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식물성 고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같이 먹어봤어요. 네. 같이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구워서 먹고 학습지 작성하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시잖아요. 먹는 거가. 그런데 마침 한 입짜리로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크기 이렇게 동그랑땡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짜리가 돼서 각자 하나씩 이렇게 마스크 밑으로 먹어보고 그거 이렇게 어떤 맛인지 향인지 식감인지 이런 것들 한번 동물성 고기와 비교해보고 읽기 자료, 토론 자료 이런 것들 완성한 다음에 제출하고 그 시간 끝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요 한입 스테이크 한 봉지에 48개가 들어있어요. 48개. 그러니까 한 봉지면은 한 반 하고도 남거든요. 이거 하나에 지금 16,500원인데 저는 최저가로 사가지고 한 13,000, 14,000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선이면 정규생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학습지를 제가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식용곤충인데 이제 요거 하는 날은 이제 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정교에 이제 소문이 다 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교무실에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벌레 먹어요? 막 저희 막 저는 못 먹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정교가 이제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식용으로 허용된 게 7가지라고 해요. 7가지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다 뒤졌어요. 7가지를 다 사려고 7가지를 모두 사서 7가지를 모두 먹어보리라는 마음으로 다 뒤졌지만 시중에서 파는 건 딱 4가지거든요. 딱 4가지만 팔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다니실 필요도 없이 이더블이라는 네이버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그냥 사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뭐라 그러지? 원래 형태대로 제일 잘 건조가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제 뭐 약으로 쓰이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루 형태도 많고 하지만 이제 여기 회사가
곤충 그대로를 굉장히 잘 말렸다라고 좀 이더블이라는 이런 네이버 스토어에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궁뎅이, 쌍별 귀뚜라미, 밀웜, 누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많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한 봉다리면 정규생이 다 먹기도 해요. 이 밀웜도 한 몇 봉, 한 두세 봉지만 있으면 한 봉지면 뭐 한 세 반, 네 반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혐오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맛있게 퍼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입 먹을 정도만 주면 아이들이 막 이제 막 소리 이제 막 난리가 나요. 그날은 막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호불호가 갈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극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막 선생님 좀 더 주세요. 선생님 전 더 먹을래요. 맛있어요. 입에 맞아요 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반에도 한 명 정도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벌벌 떠드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시간이면 식용곤충 먹어보고 식용곤충 먹어보고 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용곤충 맛과 향, 식감도 기록해보고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일기자료 읽고 또 자기 생각 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해보면 이제 아이들이 카드뉴스 만들 때 내가 그때 먹어봤던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먹어봤던 그 식물성 고기가 기후변화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현장에 실제 했던 거하고 검색어하고 이 간극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점점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자료를 조사하는 친구들은 이제 주제가 단순히 미래식량이 아니라 곤충, 식물성 고기를 파고드는 애가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주제가 뭐까지 가는 애가 있냐면 곤충의 혐오감을 해결하려면 여기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식물성 고기만 파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식물성 고기를 다 조사를 하고 이 식물성 고기가 동물성 고기랑 같아지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까지 이렇게 이제 파고드는 아이들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한 몇 명 아이들이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그 B 정도 수준의 아이들, B 정도까지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마요네즈인데 이제 그 저스트사에서 만든 마요네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공 달걀로 만든 마요네즈예요. 인공 달걀. 그래서 뭐 인공 달걀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녹두나 강황을 가지고서 인공 달걀을 만들고 이제 뭐 그걸로 해서 마요네즈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요네즈를 만들 때 필수 재료가 달걀인데 달걀 없이 한번 마요네즈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이게 다 해외예요. 지금 다 보면은. 해외여가지고 조금 학교 예산으로 사기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못했는데 만약에 뭐 학교에서 그런 것들 구입이 얼마든지 가능하시면 이런 것도 한 통 사서 같이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식빵 하나만 사면은 뭐 이렇게 쪼가리 나눠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한 입 정도 먹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실제 마요네즈하고 이 저스트사 마요네즈하고 구분하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뭐 해외 배송이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식물성 마요네즈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 이론적인 면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마요네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원래 우리 마요네즈 만드는 거 있잖아요. 달걀하고 식용유하고. 근데 그거를 할 생각을 하니 설거지가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설거지할 생각에 너무 까마득해서 그건 때려치자. 1시간에 절대 그거 할 수 없다. 무조건 1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니 두 가지만 만들자. 식물성만 만들자라고 해서 두유 마요네즈하고 두부 마요네즈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시된 양만큼만 하시면 한 조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섣부르게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솔직히 이것도 좀 많아요. 이것도 좀 많이 만들어져요. 이것보다 더 적게 하셔도 돼요. 이것보다 더 적게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고 아이들도 너무 맛있다고 그랬어요. 되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고 그리고 식빵에다가 묻혀서 주니까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것도 1시간 만에 딱 만들어가지고 맛보고 학습지 작성하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식물성이다 보니까 인공 달걀을 주제로 했다 보니까 뭐 닭 없이 만드는 인공 계란 정말로 달걀과 비슷할까 뭐 대체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학습지 작성하고 요번 시간도 끝 이제 요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험 실습하다가 제가 유일하게 한 반을 실패를 했어요. 원래 첫 번째 반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만약에 이거 하시게 되면 두유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사서 했다가 홈플러스 그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걸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만드는데 아무리 백날 저어도 두유가 마요네즈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져요. 죽어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뒤에 보니까 정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무가당에 속은 거죠. 무가당에 속은 거죠. 절대 아무 두유나 사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99.9% 물이 섞여져 있지 않은 이러한 그런 걸쭉한 그런 걸로 하셔야지 섣부르게 아무 두유나 사용하시면 절대 안 만들어진다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두부도 조금만 하셔서 양을 조금만 해야지 안 그러면 설거지거리가 많으니까 설거지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이제 오우물병인데 이 오우물병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 대체. 플라스틱 대체.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물병으로 해서 마시고 바로 버려도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그 물병으로 보셔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분자 요리로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우선은 이제 기후변화와 식생활이니까 플라스틱으로 접근을 해서 수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저희 과에서 또 맞는 게 식품 첨가물 두 가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품 첨가물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인터넷에서 되게 싸요. 얼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만 있으면 전교생이 이거 실컷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긴산 나트륨하고 젖산칼슘인데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최저가로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요거 두 가지만 있으면 저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만들어 먹지는 않고 저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1시간에 영상도 보고 이것도 만들고 정리한 다음에 일기 자료랑 학습지 작성하고 그 시간도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학기 말에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아이들이 오거든요. 이번 주 목금에 오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여기에다가 색소 조금 남은 게 있어요.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만들고 남은 그런 색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색소 넣어가지고 분자 요리까지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원격으로는 카드뉴스를 만들면서 학교에 왔을 때는 곤충도 먹어보고 식물성 고기도 먹어보고 식물성 마요네즈도 만들어 보면서 대체 단백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오우물병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자기네들이 원격으로 만들면서 검색하고 만들었던 글자로 보는 거하고 간극을 줄이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한번 운영해 봤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물 사진으로 출력해서 저도 이제 학교에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